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수다의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 5월 둘째 주가 또 끝났습니다. 이제 그 연휴가 좀 길었다가 연휴가 끝난 다음에 5월 달도 이제 중반대로 접어드는 흐름인데요. 무엇보다 날씨의 일교차, 즉 아침과 점심의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때는 특히 이제 그 여름에 들어가기 전에 감기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가 먼저 유념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장이 조금 좀 재미가 없어져 갑니다. 예, 1950선에서 지수의 흐름들도 탄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때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오늘도 두 분의 항상 모시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또 오늘 재미있는 수다를 좀 떨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그 항상 앉으시던 그대로입니다. 예, 매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제 왼쪽에는 박경석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950선을 좀 지킬 줄 알았는데 네. 바로 뭐 시작하자마자 네. 그냥 1940포인트까지 깨는 시작과 동시에 그랬었죠. 동시에 네. 한 주 내내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또 네. 다음 날 약간 약 올리듯이 1950포인트인가 딱 올려놓고 끝나더라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올랐는데 네. 하여튼 뭐 별로 안 좋은 한 주를 보냈다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내기를 할 때는 네. 좀 더 신중하게. 아니 이제 그게 아니고 네. 올라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돈도 잃고 술도 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좀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걸어갖고 네. 그래도 돈 따고 술 사면 기분은 좋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걸 하나를 예. 한 주 동안 이제 공부하는 한 주 동안 아니시면 그 메이누님처럼 그 선물 매도를 하고 돈도 따고 기분은 좀 그렇지만은 술도 사고 이런 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또 뭐 선물까지 어떻게 전문가로 한번 나서볼까? 뭐 이거 다 하여튼 되는 대로 다 해보려고요. 예. 네, 그러면 경석의 눈으로 바뀌시겠네요, 박 대표님께서도. 저는 눈으로는 안 하고요. 예. 예전에 쓰던 게 이제 세력의 중심이었는데 네. 모든 게 이제 코가 중심에 서서 예. 좀 중심에 뭐 태풍의 눈? 뭐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럼 한번 해보려고. 합쳐서 매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는 전문가님,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초반부터 너무 기분 좋게 보냈고요. 네. 또 유로 또 저희는 5월 5일, 5월 6일 네. 유로 매매했었거든요. 예. 예, 많이 벌자 이틀 동안 내내 기어가지고 네. 사실 마지막에 살짝 올려치는 거 조금밖에 못 먹고 끝냈는데 네. 그 다음 날 예. 이제 바로 1950선을 빵 하고 깼기 때문에 네. 예, 아주 기분 좋은 한 주가 예. 그렇게 됐습니다. 대표님 보고 얘기하시죠? 자동에 문자도 오더라고요. 2포인트 먹었다. 제 덕분에 매니저님이 2포인트 먹은 겁니다. 그렇죠. 일단 내가 진 거는 술 사는데 먹은 거는 또 이제 술 사야죠. 그러네, 왔다 갔다 하는데 보기 좋은 전문가의 관계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 내기에서는 또 매누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만 이번 주에 또 내기에서는 어떤 내기가 펼쳐질지 조금 있다가 저희가 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져봤을 때 또 법선 물어야죠. 그렇죠. 예, 분명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기에 대해서도 또 결과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매눈 전문가님 이번에 연휴 기간이 또 길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디 놀러도 못 가시고 계속 매매하셨던 건가요? 예, 유로 매매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렇게 유로,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유로 매매는 어제 같은 경우 또 22 통화정책회의 결정 나면서 그 양적 완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또 재미 좀 보시지 않으셨나요, 어제? 이제 그 시간에는 네. 사실 어제는 좀 일찍 퇴근해가지고 12시 27분에 퇴근하셨었는데. 예, 12시 47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어제는 7시 45분에 예. 조금 늦게 일찍 퇴근했습니다. 일찍 퇴근해가지고. 그동안에 피로가 좀 너무 누적돼서. 예. 네. 남들 놀 때 일을 했더니 예. 좀 쉬고 싶어가지고 예. 어제는 좀 일찍 퇴근했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집에서 잤습니다. 혼자 주부, 죄송합니다. 19금 방송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어린 아들 데리고 어디 또 근데 아직 어려갖고 좀 나가려고 그랬는데 뭐 먼 데는 못 나가고 뭐 근처에서 한 바퀴 뭐 산책 비슷하게. 인천대공원 이런 식으로 한번. 거기는 어린이날 가면 죽어요. 그렇나요? 네, 한번 인천대공원 갔다가
진짜 차 주차할 데도 없고 예. 그냥 한 시간 기다려서 간신히 어떻게 차 세웠는데 예. 가서 보니까 뭐 볼 것도 없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인천대공원 관계자분께서 보시고 계신다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환경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도 그 이제 회사가 그때 한참 그 지점이 그 근처에 있을 때 예. 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근처엔 많이 갔었는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처가요. 그쪽이 어떻게 이제 외곽순환도로 나오는데 네. 그다음에 또 그 제2경부고속도로 타는데 뭐 같은 그쪽이 엄청나게 막혀요. 외곽 아, 예. 막히면 그쪽으로 내려와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래갖고. 인천의 명소 하나만 소개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뭐 가족들이 지금 경인 누나 있잖아요. 네. 그쪽에 계양역도 있고 계양 넘어서 검암역 쪽에 네. 지금 거기 가면 캠핑족들이 그 경인 누나 쪽 이렇게 양옆에 네. 많이 그 캠핑 갈 데가 없으니까 예. 거기다 이제 예. 그 텐트 치시고 이렇게 허가된 장소인가요? 예, 허가된 그렇지. 장소. 뭐 네. 허가된 장소라기보다 하여튼 그냥 다 하시니까. 네. 예, 그래갖고 일을 쭉 해서 예, 한번 경인로라 가보세요. 잘 만들었는데 하여튼 인천시가 빚을 졌다는 거. 예, 하여튼 뭐 놀기는 좋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개선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자. 죄송합니다. 정치인까지 하면 네, 이제 할 얘기는 참 많다. 결정된 예. 알겠습니다. 뭐 인천시장 후보 결정은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은 쪽이. 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앉은 쪽이 앉은 쪽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앉은 예. 쪽을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가 다 앉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인천의 명소 경인 누나 꼭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하셔서 박경석 대표님을 찾아주십시오. 웨이터 5번. 예. 예. 짜장 배달도 아니고 이거. 예. 메이눈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전거를 또 한 자전거 하신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 타고 어떻게 오붓하게 여자친구랑 어떤 쭉 하고 달려볼 만한 어떤 나이스한 장소 혹시 한 군데 추천해 주실 데가 없습니까? 저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 가야 됩니다. 혼자 가야 되는 이유가 남자의 고독. 아니죠. 즐길 거를 여자친구가 있으면 같이 못 즐기니까 즐길 거. 자전거를 암사 쪽에서 나와서 암사 쪽이요. 암사 쪽에 나와서 이제 천호 잠실 지나서 반포부터 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거기서 싹 바뀝니다. 이제 반포에서 가는 순간부터 여름 되면 더 좋아지. 이 물이 완전히 완전히 한강물 얘기하시는 거죠? 싹 달라지면서 좀 가난해서 좀 옷을 헐벗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여름에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여자친구를 안 데려가시는 거군요. 혼자 가야 됩니다. 꼭 혼자 가야 되고. 또 이제 밤인데도 고글을 쓰고. 그렇죠. 무조건 써야죠. 쓰고 이제 누나 위아래가 좀 바쁘신 거죠. 눈 마주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깨야 됩니다. 민망하죠. 그렇습니다. 자전거. 목적은 자전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좋은 자전거의 용도를 많이 활용하시는 메이눈 전문가님. 그러면서 피로를 푸시는 거죠? 그렇죠. 항상 모니터만 보시다가 또 다른 보고 나면 피로감이 더하죠. 근데 이게 자전거 타고 가면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그 4대강으로 쫙 해갖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다고는 얘기가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쪽에 암사동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연결돼가지고 한강 이제 올림픽대로 쪽이죠. 쪽을 이제 쭉 지나가지고 저쪽에 김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쪽 4대강 말고 이쪽 남쪽으로 4대강. 남쪽으로요?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안 됐어요. 주식회사 여행 가자 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신 분한테. 그리고 행산선 거기에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일렬로 쫙 또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칼국수 뭐지? 잔치국수 집 있는데 아주 유명한 데 있어요. 3,000원. 거기 한번 가서 드셔보십시오. 3,000원인데 그거 하나 다 먹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가는 길에 또 유심히 보시다 보시면 많이 익숙하신 메이눈 전문가님이 또 위아래를 눈으로 거기는 위아래 할 데는 없어요. 거기는 부유한 동네라서 다 이렇게 끼어 입고 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연휴도 일단 잘 보냈고,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답답해서 걱정입니다. 이 걱정인 시장을 일단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될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메이눈 전문가님, 지난주에 내기에서 이기셨습니다. 결론은 1950이 깨진다에 베팅을 해서 선물로 수익도 나시고, 그렇죠, 종가상.
그렇습니다. 그 진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좀 빠졌다 들어올릴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생각했는데 네. 주봉상은 빠졌다 들어올렸죠. 그렇죠. 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승리라 그러죠. 그렇죠. 예. 일봉이 아니면 이제 주봉이라도, 주봉이 아니면 월봉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제 맞추셨습니다. 맞춘 자 입장에서 예.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고 한다면 다음 주 그러니까 그 5월 이제 셋째 주 시장 흐름들은 어떻게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예, 금요일 날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그 형님들이요? 죄송합니다. 회원분들이요. 네. 회원님들께 뭐라 그러냐면 네. 지금 기간 콜옵션을 손절치고 네. 방향성을 붙이는 만큼 네. 하방으로 강하게 밀 수 있으니까 네. 그 주식의 손절 비율을 넓히면서 네. 그 홀딩해라, 팔지 말아라. 네. 그리고 이제 수목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네. 이제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조금 기관의 수급에 맞춰서 예, 그렇게 들어 올릴 거니까 지금은 오히려 코덱스 레버리지를 찍어야 될 때다. 네. 예, 근데 물론 이거 제가 지금 많이 들고 있어서 하는 말씀은 말 드린 건 아닌데 또 그러시네요. 이게 자꾸 선취매매 개념이 돼가는데 네. 예, 미치겠습니다. 예, 저도 아, 괜찮습니다. 걸르고 얘기를 하는데 짜증나서 못 하겠습니다. 예. 올라가는 거에 다 맞추려고.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위도 아래도 먹었으니까 이제 위 먹을 차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요번에 콜옵션 만기일 날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콜을 딱 붙이는데 네. 요놈들 요거 5월 걸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걸 청산하는 게 아니라 6월물 붙이는구나. 네. 예, 딱 보니까 이제 알죠. 그래서 분명 이거 나중에는 차후에는 네. 조금 더 띄울 수 있겠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 또 선물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게 네. 누적상으로는 이제 신규 매도라기보다는 또 기존 그렇죠. 포지션 기존 줄어든 게 포지션들, 예. 많고 네. 또 기간도 마찬가지로 네. 예, 그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분에 대한 이제 청산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일단 포지션 어느 정도 또이또이로 맞춰놓고 나면 네. 그 이후에 네. 예, 옵션 쪽에서 많이 그냥 담았던 만큼 네. 예, 또 좀 올려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실적 시즌 끝나면 네. 조금 더 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예. 네. 또 제한적 상승을 얘기하실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이 얘기 언제 쓸까? 얘기하시는데, 예. 결국은 5월 셋째 주는 그래도 시장이 오른다에 베팅을 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예. 또 내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가게는 또 심심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에 또 빠질 수 없는 코너 내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5월 셋째 주 중에 1980은 찍는다. 80. 동의하십니까? 80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1970 정도는 찍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1970은 끝나는 날이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적어놔야 됩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예. 매눈 전문가님은 1970선을 찍을 수 있다에 내기를 거셨습니다. 근데 저보다는 오히려 네. 지금은 한번 진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그렇죠. 드리고 나서 무시하겠습니다. 네. 박형석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시장 범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수요일 날인가요? 이제 네. 막 빠지는데 네. 이제 1940선까지 깨지는 거 보고 이거 오버슈팅이다. 해갖고 오히려 이제 사야 된다고. 언더슈팅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쵸. 저 하여튼 영어 잘합니다. 하여튼 뭐 오버했다. 그러니까 뭐 위아든 아래든 오버 언더 슈팅. 네. 그래요. 예. 저는 양쪽으로 다 오버한 줄 알았어요. 하여튼 이제 하여튼 그래갖고 좀 이거는 좀 샤킹 있다, 좀 속임수 같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회원님들한테 팔지 말고 기다리시고 오히려 사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종목을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갖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다 보면 아마 오늘 밑거리 단 종목들이 많고 상당히 많죠. 되게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W자형으로 가느냐. 이제 한 번 더 1940선을 뭐 1950선을 지금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1940선까지 내려가는 W자형의 어떻게 보면 쌍바닥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V자 스타일로 가갖고 올라가느냐인데 중요한 건 이제 월요일 날 장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월요일 날요. 월요일 날 5일선 위에 올라서면 어느 정도 이제 종합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좀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게 가파른 만큼 올라가는 것도 좀 가파른데 그 힘이 이제 강하게 붙을지 그래갖고 약간 좀 걱정하는 건 W자형이 나오면 사실은 1940선까지 다시 한번 빠졌다가 확인하고 가야지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얘기하자면 제한적인 하락가 1940선가 뭐 세면은
70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해본 결과는 2주 동안 패배를 하신 후유증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 박스권 트렌드로 가고 V자형으로 가면 좋겠는데 아, 예, 일단 예. 이거 월요일 날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월요일 날 보면은 어느 정도 내기를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월요일날 보고 다시 내기를 할까요? 문자로 다시 조합을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할까요?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두 분의 전문가 분께서는 일단 시장이 W표형 패턴을 가든 그래도 지금이 단기적인 어떤 바닥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내게 되면 그래서 또 날카로운 메이눈 전문가님은 1970까지 다음 주에는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단독 배팅이십니다 지금. 예, 까지 네. 찍는다 위에. 예, 1900 종가로 1970은 찍는다. 네. 그럼 저는 1980으로 할게요. 다음 주가 월화수 목이네. 근데 V자 패턴 나와야 되는데. 그 지금 남자니까 남자답게. 그럼 몇 포인트 의리. 올라야 돼? 24포인트인데 선물 3포인트 올라야 되네. 아, 예. 뭐 3포인트 정도는 그 무난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근데 W형 패턴 가면 결론을 못 찍거든요. 저는 좀 양매수 하는 거는 안 돼. 다시 한번 1940까지 내려간다. 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기의 기회를 변경할 조건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W자형 패턴을 가면 1940선을 다시 한번 좀 깨는 현상이 나올 것 같고 네네. 만약 V자형으로 가면 1980선까지는 뭐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박경석 대표님은 다음 주에 1980선까지 깐다. 예, 이렇게 배팅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메이눈 전문가님께서는 1970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반강압적인 예, 반강압적인. 근데 이거는 찍는 거로 하죠. 종가는 아니고. 1980선은 네. 찍느냐 안 찍느냐 찍느냐. 그걸로 알겠습니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0포인트 차이인데 너무 째째하신 거 아닙니까? 좀 크게 가시죠. 아니 이거 비슷한 게 아니고 네. 그 게임이라는 건 이기니까 이게 가망성 있으면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길 가망성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기려고 하는 거지. 모든 그렇죠. 내기는 사실은 질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나는 이제 1950선을 얘기한 거는 장중에 찍고 예. 빠지는 걸로 했는데 그냥 결론은 종가 1940선까지 깨더라고. 갖고 사실 예. 할 말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아마 이제 나가면서 딱 이랬을 거예요. 제가 이거 보니까 1956포인트가 이제 금요일날 끝났더라고요. 네. 포인트 너무 짧다. 1940으로 바꿀까 하다가 근데 어차피 방송에 나갔으니까 뭐. 그렇죠. 예. 편집 없습니다. 저희는 통편집 이런 거 없고요. 예, 그냥 영어 없이 나갑니다. 네. 그날 저희 수요일 날 네. 채팅창에 이제 다들 이제 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50일 그럴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네. 방송에서 이게 박경석 대표님이 사실 내 얘기를 했는데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렸는데 좀 있으면 깨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부터 한 3시, 2시 반 되니까 슬슬 채팅이 올라오는 게 네. 오늘 이 내기 맷쌤이 이겼네요. 맷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네. 한 번 더 깨버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자랑이시죠? 예. 근데 회원분들께서 메쌤이라고 부르시나요? 예. 네. 매 선생님. 예, 메쌤. 매의 눈 선생님을 예, 줄여서 메쌤. 네. 예. 괜찮네요. 예. 예. 메쌤님. 괜찮은데요, 박쌤님?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은 그래도 다음 주엔 제한적 상승, 제한적 상승에 무게를 두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메이눈 전문가님, 예. 네. 지금 그 외국인들 주식 매도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네. 사실 뭐 이머징 마켓에서 네. 이제 이 방송을 처음에 녹화할 2월 초만 하더라도 네. 이머징 마켓에서 그래도 가장 탄력받을 곳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증권사 리포트도 그런 식이었는데 네. 올해 지금 이제 나온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오히려 우리나라가 홍콩이나 대만 이런 쪽보다 연초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홍콩, 대만 이런 네. 쪽은 오히려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하루에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날들은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날들에 비해서 적게 빠졌는데 네. 연초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폭이 과대하고 또 외국인 순매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사실 홍콩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안한 게 아닌가. 네, 네. 예, 아무리 뭐 하방 경직성을 걔네들이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네. 예, 뭐 어느 선에서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좀 박경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지지부진 끌다가 일목균형 표상 못 치고서 끌면은 그냥 한번 빠져서 네. 40선을 재차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왜 꼬리를 메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메세님 이미 주사위 던져졌습니다. 네. 꼬리 내리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네. 장이라는 게
사실 이제 V자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어요. 잘 보면 어느 정도 옆으로 달아매다가 그래서 얘기하자면 한번 급락이 좀 했는데 이거를 바로 급반등 시키는 종목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하한가를 맞았는데 다음날 상한가 치는 종목을 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종목도 있긴 해요. 네. 하한가 점 하한가 맞았는데 다음날 점상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은 관리 종목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지수를 좀 V자 반등으로 보기는 약간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좀 행보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는 네. 좀 물량 소화 과정도 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좀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뭐 아까 얘기했던 언더슈팅이라면 이제 밑으로 어떻게 보면 좀 요만큼까지 빼지 않을 부분을 일부러 좀 뺀 거는 얘네들이 뭔가 좀 방향 전환을 위해서 뭔가 이제 모색하는 과정인데 이걸 네. 하루아침에 다시 그 음봉 크게 맞은 걸 다시 한번 양봉으로 그걸 채운다는 거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대부분 보면 이럴 때는 이제 주봉상 하나의 도지형을 하나 그리고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도지형보다는 그냥 밑골을 좀 약간 길게 단 편이죠. 1940선까지 그렇죠. 빠졌으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한 주 정도 더 다음 주 정도도 그냥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하락 옆으로 좀 달아매는 게 나오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뭐 1940선이 저점이고 네. 1980선은 조금 오반데. 아니 오늘 왜 이러십니까? 다 주사위를 던지신 다음에 물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이종희는 아무도 터치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게임이 이거잖아요.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옵션으로 치면 네.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1956포인트인가요? 네. 뭐 이 상태에서 1970 찍는 건 쉬워. 네. 그래서 1980이 더 어려운 거야. 이게 사실은 이게 내기가 이제 되게 불리한 내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좀 아까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옵션으로 치면 이게 여기 엄청나게 그렇죠. 257.5만 났다가 260까지 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 내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던져진 주사 위에다가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지면 순댔고 여기서 지면 뭐 얘기하자면 양주. 알겠습니다. 양주는 네. 뭐 빡세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지금 이럴 때 네. 양주 먹을 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메세님께서는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기 때문에 양주 까이거 그냥 사실 이틀 동안 좀 선물해서 선물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위아래 툭툭 털려가지고 조금 손실을 저도 받고. 예. 네. 타격이 있으셨죠. 그거야 뭐 네. 포인트 먹었는데. 포인트 정도야 뭐. 진짜 하거더라고. 이 포인트 먹었는데 내 간이 쓰려 죽겠네. 그렇죠. 그래도 혹시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매는 아버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렇죠. 있어도 엄청. 그러면 20포인트 손해 보신 거 아닙니까? 농담이고요. 네. 저희 그 매는 정도로 뭐 자기 빡세진 않았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서털리고 막 장주에 몇 번 열어보면서 막 까졌나? 특히 이제 선물 매매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제 손이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좀 통제력을 막 갖추고 있다가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뭐 한 3시간 남겨뒀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섰는데 내가 이건 아닌데 싶은데 매매가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뭐 2, 3포인트 훅 털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네. 저는 근데 매매 자체를 많으면 한 3번, 4번 아니면 1번, 2번. 그러니까 회원들이랑 같이 있어도 매매가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아예. 네. 그래서 근데 회원님들 잘 들으셔야 되겠다. 네. 마이크에서 그렇죠. 혼자 매매하시는 거죠, 혼자. 근데 제가 진입사를 안 드렸는데 나중에 묻고 보면은 그 뭐 귓속말 같은 게 옵니다. 지금 이 지수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데 막 이미 손절 라인 지나서 폭을 지난 막 그러면은 청산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메세님의 매눈 전문가님의 회원분 여러분, 꼭 매눈 전문가님을 믿으십시오. 따라가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한 2포인트밖에 손에 안 보실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요. 네. 박경석 대표님. 네.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에 맞서서 기관이 매수세를 펼치면서 특히 투신이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을 믿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00선 위에서는 이제 기관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뭐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환매가 나오니까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50선이라고 한번 나와갖고 저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샤킹 같다. 좀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렇게 갑자기 나오고 그런 소식이 2050선에서 고점이다 하고 저는 2050선을 찍고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밑으로 찍고 빠지더라고요. 2000에서 이제 위로 오시 말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 마음에는 역시 2000 가면 팔아야 되는구나 하는 게 아마 많이 팽배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나름대로 상승자 이제 좀 강세론자인데 네. 이게 이제 2,000간 팔아야 되나? 네. 그런 마음이 자꾸만 좀 생기거든요. 그렇죠. 점점 그러니까, 두터워지기 시작하는 네, 거죠. 점점 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학습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좀 어떤 뭐 개한테 종을 흔들고 계속 밥을 줬는데 파블로의 개입니다. 파블로인가요? 네. 파블로 프의 얘기입니다. 저는 미리 저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예, 그래갖고 저 계속 계속 예. 얘기하죠. 곤충기죠. 아, 네, 그렇죠? 예. 파브로는 네. 곤충이죠. 네, 네.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학습화 시켜갖고 종만 흔들면 이제 침을 이제 흘리는 것처럼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 주식시장은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사람들한테 이게 속이는 게.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2,000선 과연 만약 이제 차후에 얘기겠지만 2,000선 위에 올라선다면 네. 과연 맞을 것이냐. 근데 예, 저는 그때는 좀 뚫는 쪽으로 보지 않나 예. 보이고 지금의 그 박스권 트렌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좀 차트를 월봉 그 거래소 월봉이나 아니면 그 뭐지 이제 주봉 뭐 일봉 다 보더라도 네. 점점 진폭이 좀 적어지는 그렇죠. 현상이 나오고도 있거든요. 점점 수렴하기 예, 시작합니다. 좀 뭔가에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점점 뭔가의 우리나라의 분기점은 다가오고 있다. 네. 그래갖고 뭔가 좀 뭐 밑으로 좀 강하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하여튼 저는 좀 상방으로 보고 있어서 네. 뭔가 하여튼 지금은 2,000선을 좀 돌파하는 쪽으로 네. 돌파해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올 9월 뭐 10월 네. 11월 12월 1월 2월 3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래갖고 좀 후반기 들면 네. 좀 2,000선 위에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 좀 놀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네. 생각을 네.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물어보신 게 그 투신인데 네. 이제 투신도 어떻게 보면 그 2,000선 위에서 매도할 거는 나올 사람들이 이제 악성 매물은 소화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소화된다면 그 뭐랄까 좀 투신도 이제 매수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그동안 좀 팔긴 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또 샀다 팔았다 그런 게 좀 많았거든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2,000선을 이번에 돌파해서 만약에 안착한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런 땐 어떤 시장에서도 뭐 호재나 모멘텀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뭘까요? 지금 그 세월호 사태 때문에 네. 정부에서 내수 경기가 많이 솔직히 침체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뭐 예산을 많이 좀 편성을 해갖고 한 7조 8천억 정도를 이제 푼다고 그렇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내수 활성화 정책을 많이 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국민의 분위기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사실 이럴 때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네. 뭐 이제 세월호 어떻게 보면 참사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심도 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드라이브를 뭔가 거는 좀 거죠. 네. 뭔가 좀 계속적인 좀 푸는 정책을 좀 펼치지 않을까. 네, 네. 좀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재정 많이- 확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되면- 정부에서는 계속 뭐 재정 적자를 계속하면서 네, 네. 좀 풀세라고 그러나. 그게 다 저희 세금일 텐데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그 미국 스타일은 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재정 적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제 계속 돈을 이제 풀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그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왔고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정권이 이게 정권이 너무 그렇지만 또 민감한 쪽으로 가실 수 그러니까 이제 있는 뭐랄까 이제 잘 사는 나라의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는 나라들의 미국 스타일과 유럽 스타일이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좀 미국 스타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좀 생각이 들으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의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점점 늘어나는 이제 예.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정부 쪽으로 한 발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좀 잡았습니다. 예. 또 가다 그런 보면 것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내수 활성화를 좀 해갖고 네. 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 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멘텀은 2,000선을 돌파하는 어떤 강한 모멘텀은 이제 내수 쪽에서 나온다. 그렇죠. 내수의 정부의 정책과 함께 나온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끌어줘야죠. 그런 네, 거는. 알겠습니다. 외눈 전문가님, 예. 네, 지금 이제 또 이제 그 박경석 대표님의 지론, 그다음 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또 뭐였죠? 네, 가면서 가면서 9월, 10월 빼고 11월, 12월, 1일, 2월. 알겠습니다. 또 약해지시네요. 4사분기. 갖다 4사분기, 내년 4사분기 하면 또 내년이시죠? 내년 4일분기, 4사분기. 근데 이 얘기 그 논조 중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시장이 이제 2,000선을 넘어서 2,050선까지 한 번에 확 뛰어서 2,000선 위쪽에서 놀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앞으로의 흐름에 네.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저도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렴하고 있는 부분 길게 봤을 때 그 95년 이후로 이제
그 월봉 자체가 한번 터졌다가 또 모였다가 터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모양이 그 박경선님 말씀하신 거나 그런 점에서는 물론 하방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그 관점은 이 모멘텀이 없다는 거. 예, 그런 점에서 사실 뭐 2050선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 뭐 금리 인하를 여기서 딱 한다. 뭐 그런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요. 예, 근데 뭐 오늘인가요? 그 또 안 돼. 예, 동결 또 시켰죠. 1년째 동결입니다. 예, 벌써 1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확실한 좀 모멘텀이 없으면 어차피 내수 부양은 실제로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을 봤을 때,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기대는 좀 많이 해볼 수 있겠지만 그 기대 대비해서 저희가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좀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갑자기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자꾸 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벌써 1년이요. 네. 그 벌써 1년. 이 노래 혹시 모르십니까? 네. 그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아, 모르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예능의 이 노래가 그래도 꽤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명한 노래시긴 한데요. 네. 저는 음악을 안 하고 아마 이제 주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음악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 노래가 아시죠? 매년 전문가인데 이제 돌잔치 하실 거 아닙니까? 좀 1년 전에 돌잔치 하실 때. 내년 3월이니까 그때는 2,000선 위에 좀 있기를. 그렇죠. 주식을 좀 벌어서 이제 돌잔치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돌잔치 때도 보통 이제 사람들이 10,000원을 내놓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내놓으시고 거기서 아들아 집어라. 본인이 집으실 거죠? 아니, 삼성전자 주식 하나 딱 갖다 놓을게요. 액면 분할하면 어떡하죠? 네? 액면 분할하면 어떡하죠? 그것도 모멘텀 되겠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모멘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선을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답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 또 중요한 흐름들 쪽으로 나오는 쪽은 이제 1, 4분기 실적이 막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발표가 되면서 잘 나온 쪽은 특히 이제 요즘 보다 보니까 장중에 발표를 많이 안 하고 장 끝나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발표한 종목은 그 다음날 시작해서 뭐 바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아니면은 또 바로 10% 이상 하락하는 어떤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매는 전문가님. 네. 이럴 때 이제 1, 4분기 실적 여러 가지 발표가 되면서 볼 때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 주식을 볼 때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지는 측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전략이나 실적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하라 이런 조언을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가치주 우선이 가장 뭐 기본적인 접근 같습니다. 뭐 변동성이 워낙 많이 큰 거는 또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이 다른 어디서 봤을 때는 이 김민수 부장님이 조금 그런 가치주 위주의 접근을 조금 하시는 아닌데요? 것 같다. 돈 되는 거 다 합니다. 좀 그렇게 느꼈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손절을 좀 치기 힘든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그런 종목 중에 뭐 오늘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사실 금호석유 이런 건 뭐 별로 안 좋지만 그런 종목처럼 좀 이때까지 좀 평가 절하받았던 종목들을 이제 제 관점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약간 저가 매수 개념이 될 텐데 가치주 위주로 조금 하시는 게 아무래도 실적 변동 폭에 따른 손해를 조금 변동성을 조금 상실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을 먼저 챙기자 이런 쪽으로 일단 언급을 주셨고요. 박경석 대표님, 만약에 종목이 실적이 편안한 종목인데 만약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시작했는데 주가가 한 5% 이상 급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종목마다 사실은 그거를 좀 달리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이 올랐던 종목은 사실은 팔아야죠. 일단은 많이 오른 거는. 근데 이제 차트를 이제 얼마나 길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차트를 최대한 길게 봐요. 볼 수 있는 일봉을 볼 때도. 눈 아프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눈이 되게 안 아프죠. 그러신가요? 왜 그러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의 봉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
어느 종목이 옆으로 이제 많이 올랐다 옆으로 달아매고 있으면 요 기간만 보면 이 종목은 별로 안 움직인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길게 놓고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이 실적이 나빴다면 그런 종목은 거의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제자리 갖다 놓거나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바닥권에 있다가 지금도 아직 바닥권인데 이제 밀리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실적이 나빴고 밀려봤자 그 종목은 빠져도 그건 제한적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종목은 들고 계셔야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게 바닥 매집주를 많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사실은 그 전부터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뭐 중간에 조금 수익 났다가 이번에도 만약 그 실적 폭이 뭐 얼마나 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부러 회사가 이제 적자를 한 번에 다 털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안 했던 경우는 일부러 한번 크게 좀 적자 났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회사가 이제 흑자가 돌아서면서 막 많이 올라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뭐 서한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적자 나다가 작년부터 이제 서서히 흑자가 나면서 말씀드린 1,200원이었는데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너무 적자 난다고 겁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빠질 만큼은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뭐 100%라 100% 종목들이 다 뭐 올라간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적자 나는 것 지금 이번 분기까지 적자 나는 거는 어느 정도 견뎌도 된다. 바닥권에 있는 것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자리의 위치다. 그러니까 좀 어디에서 왜 주가가 좀 움직여서 좀 밀리느냐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좋은 팁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박근석 대표님이 가끔씩 별 얘기 아니신 것 같은데도 한마디씩 던지는 게 촌철살인 같은 명언을 가끔씩 던지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활인검을 좀 써요. 살인검을 안 쓰고 활인검을 좀 쓰려고. 알겠습니다. 역시 소림사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소림사 뒷산. 네, 알겠습니다. 정석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실적을 갑자기 적자냈다가 흑자 이것도 정석은 아니죠.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왜 대기업을 좋아하는 게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적자 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전반적으로 보면 뭐가 장사가 안 될 거야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분들이 갑자기 악재 터지고 막 뭐 여러 가지 뭐 소송당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급등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전에도 한번 얘기하자면 플래닛파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알죠? 플래닛파이 유명한 그 어둠 속에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는 나중에 이제 불성신 공시 지정 법인까지 되고 그 대표이사가 구속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9시 뉴스에 거의 뭐 메인에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제2의 삼성전자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맞습니다. 한 30배 정도 그래갖고 저는 그때 이제 딱 보고 야 이게 그러니까 결론 매집된 건 간다. 그때가 아마 그 시간이 그랬을 거예요. 2시 50분 들어가기 전에 40 몇 분 때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던 이제 사람들 막 주식을 다 던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쭉 가기 시작했던 한 30배 난 것 같아요. 상한가 행진을 그대로 이어갔었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차트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프기 때문에 그때 던졌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거만 뺐었으면 제 인생이 전 뭐 많죠. TPC라는 종목이 저는 그리고 또 아마 그 더블은 먹고만 나왔어요. TPC는 100% 또 그 반포텍 이런 얘기도 또 있었죠. 반포텍 그래도 짭짤하게 먹었고 근데 그때는 많이 투자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또 주식 얘기 옛날에 돈 번 얘기 또 날린 얘기 그런 시작하게 되면 끝없죠. 전문가들의 수다 6시간 놓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1사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이제 투자할 때 어떤 주의 사항들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무엇보다 변동폭이 크더라도 견딜 수 있는 건 견뎌라.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보다 보니까 또 이제 1사분기 실적은 좀 주춤해도 2사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들이나 어떤 업종들은 또 분위기를 좀 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매눈 전문가님. 이런 관점 쪽에서 요즘 보게 되면은 또 한참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2사분기는 이제 보통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2사분기, 3사분기로 넘어가면 휴가인데 이때 휴가 때 또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여행주들, 그리고 또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지금쯤 그런 종목들을 저가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딱 꼽으라면 역시나 하나투어가 1등이니까 하나투어를 꼽아야 될 텐데 뭐 약간 그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받고 레드캡 투어나 뭐 이런 것 쪽도 관심을 이렇게 봐야 되긴 하지만
그게 종목이 좋다고 업종이 좋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관점에서는 네. 사실 관심 있게만 보시라. 네. 예. 사실 분은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네. 예, 제 생각에는 네. 제 생각에는 예,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네. 예, 르캡 투어 네. 전부 다 아웃입니다. 아, 예. 좋은 상황이 아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좀 큰 이제 호텔 신라, 면세점 관련된 이런 것들도 별로 대상은 아니다. 아니 호텔 시간은 지금 좀 모양 좋았다가 네. 살짝 눌리고 있어서 좋은데 네. 예 그래도 매물대 자체를 거기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네. 예, 좀 공격적인 자리긴 해가지고 네. 사실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 네. 완벽한 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호텔 신라 뭐 괜찮은데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아무래도 그 경기가 살면 네. 예, 건설 쪽 아무래도 요즘에 지금 시멘트 관련주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세 시멘트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네. 차마 그거를 거래량 때문에 네. 회원님들 되게 권하지 못하고 이거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 보자 했는데 네. 오늘 성신양이 찍었습니다. 성신양이 찍고 들어갔는데 네. 예, 뭐 저는 그래서 회원들을 사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예, 건설 예, GS 건설과 삼성물산 선취매 그렇습니다. 예. GS 건설과 네. 예, 삼성물산 네. 예, 좀 이렇게 좀 건설주 중에 네. 예, 외국인 쓰고 따라 들어오면서 네. 하는 주들 오히려 예, 날씨가 풀리고 하니까 네, 이제 네. 경기 많이 살아나고 한다고 네. 가정했을 때 날씨가 풀리는 게 아니고 더워지죠. 예, 더워지죠. 네. 예, 예. 건설은 힘듭니다. 예, 앞으로의 남은 그 부동산 경기를 생각했을 때, 아, 예, 예. 오히려 건설주 쪽을 아, 예. 조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여행주보다는. 예, 여행주보다는 그러니까 여행 가지 말고 건설이나 해라. 그런 얘기시죠. 네. 주식 사놓고 가라 이거. 아, 예. 건설주 사놓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는 이제 사셔도 책임을 안 지신답니다. 예, 여행 전문가님은 책임을 안 지시는데 여행주보다는 건설주의 흐름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박형석 대표님. 네. 요즘 또 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또 원화 강세, 즉 1,020원대까지 또 후룩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1,030원 깨지고. 그렇죠. 예. 1,020원까지 예. 이제 온 상황에서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 찾기가 되게 분주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분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육계 쪽 있죠. 닭이나 예, 그리고 어떤 돼지 관련된 쪽 이런 쪽에 대한 주식들도 좀 들썩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뭐 할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더라고요. 그 할인홀딩스 뭐 해갖고 그렇죠. 검사한 이후에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뭐 여기서 좀 예. 사기는 좀 많이 올라서 뭐 네. 전에였으면 좀 네. 그런데. 네. 좀 그러면 그런 지금 갖고 계시다. 이걸 투자해서 갖고 계시는데 약 한 10% 정도 수익이 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라고 조언을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수를 놓고 본다 그러면 지수가 저는 뭐 그러니까 1940선을 다시 내려가겠지만 네. 이걸 더 확인을 하면 사실은 1940선을 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좀 지지를 하는 쪽으로 봐요. 저는 여기서 이제 빠지는 쪽보다는 1940선. 대표님, 저 바꾸시죠? 내기를 바꾸시죠? 아니 한 번밖에 안 줬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3번 정도 져야지 이제 그때 가서 저 바꾸니까. 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수는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엔 여기서 지난 1939포인트인가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종가상은 다시 1940 올려놓든가 아니면 1950선을 지지하면서 이제부터 좀 다음 주는 좀 어떻게 보면 주식의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들고 가야죠. 아, 그냥 갖고, 보유, 예, 예, 보유해서. 보유죠. 예. 그리고 또 성수기죠. 이제 또 삼계탕. 그리고 이제 그 여름이면 또 야외에서 치맥.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그러면 신규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으세요? 그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뭐 종목 그냥 미리 얘기하면 바이오스마트를 사놓으시는 게 계속 아니, 지금 아직 그 종목 공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때 또 다른 거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믿는 거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팬다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는 구간이니까 또 대부분 얘기하시면 그때 안 사시고 또 저막 올라가면 또 그때 가서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만약에 이제 박형석 대표님 저 종목을 갖고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저 할인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바이오스마트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아까 들고 계셔야지 뭐 지수가 간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네. 제일 애매한 게 막 네.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딱 물어보세요. 네, 이거를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네, 네. 이제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저희 저는-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게 갖고 계세요. 홀딩이죠. 그러니까 실적을 저는 계산을 해요. 아, 예상 실적. 실적이 얼마 나왔고 네. 그다음에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네. 이번 1분기가 얼마 벌었으니까 이걸 곱하기 4 해라. 그러면 전 그 1년 동안 벌게 예측이 가능.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중간에 변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토탈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얘기하자면 퍼가 뭐 얘기하자면 한 10 정도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그 국내 기업들의 퍼가 지금 어떻게 보면 10 정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외국계 뭐 선진국 같은 경우 한 15, 16 정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들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제가 너무 캐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맘쯤 돼서 이제 또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에 또 빠질 수 없는 코너죠. 예. 유망주 그 5월 셋째 주 유망주 공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메이눈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의 종목도 별로 안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도 좋아하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죠? 예. 상신 브레이크셨나요? 예, 그렇죠. 네. 예. 아주 주가가 춤을 췄었습니다. 올라갔다 내렸다 반복하다가 결국엔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메쌤님의 종목이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번 주에는 그건 저번 주였고 저번 주는 그 성우 하이텍이랑 성우 하이텍. 예, 한일리와 좀 더 장기주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뭐 오늘 떴습니다만 많이 뜨진 않았지만 그 매물대를 모아놓고 이제 터트리기 직전인 아이마켓 코리아. 아이마켓 코리아요. 예. 이게 뭐 하는 회사죠? 예, 그 기업의 MRO 그 부품 그 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 기자재들을 그런 거 납품해주고 하는 회사인데 물론 거기에 대한 그런 망도 깔아주죠. 솔루션 같은 거 살짝 깔아주는데 이 종목 자체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2006년인가 대학교 때 정부 청사에 이거를 짜가지고 넣는 프로그램을 이거 해가지고 그때 그 과목에서 해당 과목에서 A뿔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그때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막 공룡화가 많이 되지 않고 그냥 무슨 오피스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때 그러고 나니까 이게 삼성 쪽에서 딱 터뜨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마켓 코리아 자체가 이런 게 한 번 깔면은 고객을 계속 꼭 가지고 있는데 인터파크가 일단 거의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중국 쪽이나 다른 쪽도 많이 좀 그게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1사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 아주 많이 쪘고요. 그리고 이평선이나 이런 거 다 모아놓으면서 지금 거의 신고가 근처 딱 밑에서 물량 매물대 딱 잡고 있는 터라 터트리면 이제 그때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비싸지면 들어갑니다. 다음 주 탑픽입니다. 다음 주 탑픽. 탑픽 알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왜 좋아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매의 눈, 아이 마켓. 좋습니다. 역시 예리하시죠? 알겠습니다. 매의 눈 전문가님의 매의 아이로 본 아이 마켓 코리아 다음 주 탑픽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 대표님, 또 숨겨놓은 종목 하나를 툭 터트리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스마트는 사실은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스마트는 사실은 이제 별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뭐 옆으로 행보하고 약간 더 빠졌었는데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계속 달아매고 있고 하여튼 움직임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적이 좀 좋아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꼭 그 바이오스마트는 꼭 보유하시고 흔들리지 빠지더라도 한번 믿고 한번 들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말씀드리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카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을 예상보다 빨리 받았어요. 2,400원대 넘어섰다가 우리 회원님들 한 2,200원대 사갖고 2,400원대 반 털고 지금 반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시 거의 2,2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뭐 한 2,300원 중반까지 또 올랐거든요. 한번 공격적이신 분이라면 요게 이제 파동이 좀 새롭게 생긴 것 같아요. 움직임이. 그리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조정을 마무리 짓고 제일 먼저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원님들한테 아마 종목들이 이런 스타일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W자형 패턴을 만들고 딱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갖고 카스라는 종목 약간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카스라는 종목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산업재 성격도 있죠. 전자저울 측면이다 보니까 또 미세한. 그리고 실적이 그 실적 대비 엄청나게 좀 저평가돼 있는 그동안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한때는 카스가 좀 시세도 많이 줬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잊고 있는 사이에 제가 이제 뭐 2,000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2,400원까지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반은 들고 있는데 이게 2,400원 부근에서 끝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세면은 3,000원까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 목표가는 한 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너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3,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더 이상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하나 뭐냐면 회원님들한테 이제 목표가 이게 제가 이제 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유모라는 종목인데 이걸 높게 막 4,000원, 5,000원 막 얘기했더니 이게 한 2,200원에서 3,600원까지 쐈는데 안 팔고 그냥 들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를 넘으니까 이제 반 팔아줄 때는 또 반 팔아줘야 되고 종목이라는 게 물론 이제 빨리 거의 2,200원대에서 뭐 4,000원까지 금방 다이렉트로 가는 종목도 있는데 중간에 적구가고 하는 게 한 10개 중에서는 한 7개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반 정도는 좀 이익 실현하고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3,000원 정도에서 반은 좀 털어주는 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좀 기다려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공개한 유망 종목은 첫 번째 아이마켓 코리아와 카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종목 흐름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수다를 맛있게 떨어주신 저희 두 분의 전문가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얘기를 드렸듯이 이제 5월 중반 때라도 그래도 시장은 조금 좀 힘내면서 종목 중심의 장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매매를 하시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 체크해 보시면서 그리고 조금 더 불어나는 5월 달의 계좌를 맛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